자, 인사청문회 전망.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네. 청문회가 있어요? 네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자진 사퇴하라 입장을 냈죠. 네.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아무나 먼저 하는 분 소원해. 아니 뭐 표현이 먼저 하시죠. 먼저 하는 분 소원해. 예, 그러면 제가 물론 그 약점 없는 사람은 없죠. 잘못 없는 사람도 없고요. 김상조 그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까지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예. 가장 크게 이제 대두되는 것이 위장 전입 의혹이고요. 그 다음에 부인의 뭐 학원장이냐 혹은 도서관의 무보수 자문이냐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공립고등학교의 그 영어회화 전담 강사 채용 관련해서 토익 점수 1점이 부족한데 채용이 되었다. 예. 그리고 그 고등학교에서 허위로 1점 높은 것으로 교육청에 보고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예. 큰 줄기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다른 것들도 있는데 좀 오해였던 것들이 이제 정정 보도로 확인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그 야당에서는 얼마든지 저희들도 야당 때 뭐 당연히 이런 문제 나오면 비판하죠. 비판해야 되고 그만둬라 사퇴해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청렴성,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 이 과연 확보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결과적으로는 물론 상임위에서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할 수 있느냐 이겠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다는 아니죠. 어쨌든 인사권자의 의지가 어떠냐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테니까 아하. 가능하면 우리 그 상임위에서 혼낼 땐 혼내더라도 오해는 다 걷어내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좀 해명 소명을 다 듣고 예. 그리고 그럼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 의원님 일단 듣는 분들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듣는 분들도 다 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잘 몰라요. 이번에 국무총리는 표결을 했잖아요. 네. 공정거래위원장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국회 표결 대상은 아니죠 아마. 아, 표결 대상 일정 기간 아니고. 지나면 그냥 장관이 될 수 있는 예.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상임위에서 청문회는 하죠. 청문회하고 보고서는 채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채택이 안 되면 어떤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게 뭐 3주인가 뭐 예. 네, 20일. 예, 지나면은 그냥 장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예. 위원장을 그냥 시키든 아니면 이렇게 국회에서 채택도 안 되고 반대 의사가 있으니 좀 처리하겠다라든지 둘 중에 한 길을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예. 이제 국회하고 사이가 나빠질 수는 있죠. 어. 예. 근데 그건 이제 정치적인 판단인 예. 것이고. 법적으로는 채택이 안 돼도 유예 기한이 지나면 임명권자는 그렇습니다. 임명할 수 있다. 장관 될 수 있습니다. 예. 국무총리하고 틀리네요. 그렇죠. 국무총리는 국회 통과를 해야 되고. 예. 국민의당 지금 통과됐으면 좋겠다. 두고 보죠 뭐. 아니 방송 끝내고 싶어요? 아니 뭐 그럴 건 아니고요. 일단 오늘 청문회 현장에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좀 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본인의 해명을 가지고 보면 부족하다. 그래서 일단 자진 사퇴하시라. 예. 해명이 상당히 해명하는 자세나 태도가 좀 덜 적극적인 이렇게 판독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어떤 면이? 가령 지금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알아야 되니까 다 소개시켜 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리고 당의 입장도 예.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거래가 신고하는데 이제 이렇게 다운 계약서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에 2000년인가 지금 17년 전이겠죠. 2000년인가 아마 그 논문 그러니까 정부에 보고서를 하나 냈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보고서가 아마 700만 원짜리 용역 계약 보고서인데 3명이 공동으로 아마 용역을 받아서 2000년 17년 전이면 적은 돈 아니네. 700만 원이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2000년 기준 700만 원이면 어떨까요? 적지 않아요. 적지 근데 않은가요? 문제는 그 보고서의 조사 대상 예. 얼마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죠. 예. 근데 어쨌든 그 3명이 지금 공동으로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예. 김상조 교수가 이제 제출하고 얼마 후에 마치 본인이 단독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 리서치를 한 것처럼 다른 데다 논문을 그대로 자기 단독 명의로 써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논문 표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있어요. 표절은 아니고 예. 이중 사용이죠. 이중 사용. 정확히는 보고서로 제출했던 것을 그대로 다른 데다 사용을 했으니까 예. 자기 표절이라는 건 자기 생각을 2번, 3번, 4번, 5번 얘기할 수 있죠. 뭐 저는 자기 표절 왜 야단은 지세군데 말 잘못했다. 자기 표절이라는 단어가 저는 제일 웃기다고 생각을 하고 아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논문을 이중 중복 사용했다. 사용을 한 건데 문제는 첫 번째가 사실은 공동으로 지금 명의로 정부에 납품을 한 거 아니에요. 예. 돈을 받고 그걸 별도의 논문으로 사용한 것은 그건 도덕성의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도덕성, 법적. 시효는 지났겠죠. 예. 뭐 십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게 공정거래위원장인데 예, 가장 도덕성이 사실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가장 불공정한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오호. 사실은 거의 범법행위 가까운 거 아닌가 싶어요 보면. 예. 그래서 저런 점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그런 행위 자체가 본인의 습관일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그런 어떤 유전적인 습관이 직책 수행 중에 다시 발동된 가능성은 없을까. 아하. 그런 점에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자진 사퇴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당에서 지금 요 문제를 제일 크게 삼는 건가요 지금? 일단 그렇고 국민의당에서? 그다음에 예. 이제 학교 문제도 지금 사모님이 이제 토익 점수 안 되는 문제는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뭐라고 답변하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예. 근데 만약에 김상조 교수가 어떤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예. 그 부분이 확인된다면 그거는 본인 책임이 명백한 거 아니겠어요 보면 그것도 역시 대표적인 지금 불공정 행위고 근데 다만 이제 그 경위에 대해서는 그 객관적인 팩트는 확인이 된 건데 다만 그게 어떤 경위로 됐는지는 오늘 이제 해명을 청문회장에서 듣고. 본인의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겠죠. 아하. 근데 최소한 그 논문 부분은 뭐라고 해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설명이 안 된다. 네. 그럼 본인은 뭐 설명을 해봐야 그건 변명 잘못했습니다밖에 해명이 나올 건 없는 것 같고 예. 사모님 점수 부분은 조금 좀 해명을 들어보고 판독이 우리가 수용 가능할 수도 있고 수용 가능이 안 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 의원님은?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저는 이제 지난 초선 때 한번 봤어요. 청문회. 아 지금 재선이에요? 지금 초선 의원 두 분 앞에서 은근히 지금 들이대시는 거예요? 아, 이제 설명을 위해서. 예. 그때도 청문회가 예. 청문회제도 국가마비제도 아니냐 이거. 국가 마비 제도. 예, 국정마비제도다. 그래서 뭐 총리도 몇 분 날라가고 뭐 장관도 여러 분 날라갔죠. 예. 근데 이제 한번 청문회를 거치면 본인이 약간 거의 걸레 비슷하게 됩니다. 영이 안 서요. 만신창이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들이 장관으로 있습니다. 총리로 있습니다. 예. 통과되더라도. 그리고 국민들은 사실 속 시원한 것도 있어요. 그거 보면서. 아주 좀 어렵게 사는 국민들 예. 입장에서는 높은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름 있는 권력자. 사람들이, 그리고 권력자들이 보면서 통쾌한 감정을 느끼고 갈기갈기 벗겨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와 정치 잘한다. 아하. 근데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 국가는 상당히 뭐 일을 못 하거든요. 대장이 없는데 군대에 대장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청문회제도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은 더 심해요. 뭐 1년 이상 그렇죠. 임명도 안 하고. 장관 임명하는데 한 6개월 걸리죠. 그러니까 미국식 민주주의 제도의 문제점이다 저는. 미국식 청문회 제도는 이게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청문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이번에 또 느끼고 있다. 근데 저는 이제 문재인 요즘 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우리 인이. 인이님. 민이 오히려 전공법으로 나와서 지금 뭐 선거 캠페인 기간에 5대 원칙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고소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도와주고 싶어도 저도 답답한 거예요. 아하. 아니 그 인이님한테 원칙을 바꾸십시오. 저는 하고 싶은데 그러면 원칙을 바꿀 것 같지 않잖아요. 아는데 제가 자꾸 바꾸라 그러면 일종의 또 뭐 반문 앞장서려고 그러느냐. 근데 좀 민주당 자체에서 예. 이 흠집들을 이렇게 커버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좀 제도 개편. 그래서 지난번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네. 그 5대 원칙에 대해서 합리화를 좀 하자. 네, 네. 저는 굉장히 좋은 제안인데 맞습니다. 청와대에서 한 칼에 잘랐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쉽다. 접근이 좀 참신하고 바꿔야 돼. 독특하고. 예를 들어서 외교부 장관 그러면서 외교 문제에서 흠집 있으면 그건 부적합사회죠. 그러면서 저변으로는 난 재선 의원이다. 근데 이제 김상조는 전 예. 좀 비판적이에요. 아, 왜냐하면 공정거래니까. 공정거래니까. 거기는 법적 하자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공정성 문제가
아무래도 참고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예를 산자부 장관 산업만 잘 일으키면 돼요. 다른 문제죠. 외교부 장관 외교 잘 하는데 어허. 이런 외교랑 직결된 문제에서 하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직무상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로 좀 한정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청문회를 좀 융통성 있고 그 분야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쪽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융통성이라는 단어보다 예. 직무 연관성. 직무 연관성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 부분 예.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 그 김경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논문 부분은 지금 잣대에서는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교수가 용역 보고서에 내고 그다음에 또 쓰고. 공동을 한 것을 예. 또 자기 부분이라고 자기가 기여한 거로 빼서 발췌해서 논문을 따로 내고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용납될 수도 없고 게재도 안 되고 게재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2000년대에는 사실 그런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후에 그 논문 자기 중복 게재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세운 이후로는 이것은 문제 그게 삼기로 몇 했거든요. 년도셨다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07년인가 2008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왜냐하면 이제 검사신 것과 제가 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학계에서 보는 시각은 상당히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하태경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직무 관련성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김상조 후보자와 관련된 것들은 재벌이나 공정거래 우리 그 산업 구조에서의 부정경쟁 방지 이 부분과 관련된 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삼성이라는 거대 그룹에도 강의를 나갔는데 500만 원 강의료를 제안했는데 그걸 본인이 거부하시고 50만 원을 받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조금 한번 잘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들의 문자는 의원님들도 춤추게 한다.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하루라도 정봉주의 정치쇼를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친다. 하하. 자 이명무님. 이거 중요한 질문인데 좀 이따가 해야겠어요. 신미애님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5871님 오늘 세 분 의원님도 고해성사하시나요? 이거 한번 해갖고 재미없는데 자꾸만 시키면 안 되는데. 최은영님 표 의원님이시다. 기다렸어요. 3116님 스카요정님 하태하태 의원님. 하태경 의원님 하태하태 의원님이라 그래? 오. 보기만 해도 좋아요. 청문회 스타시라니까 이번 청문회도 날카롭게 합리적으로 잘 부탁드려요. 김경진 의원님. 네. 예, 전화 나중에 받으시고. 네. 예. 말씀 지금 표현님 하신 말씀. 근데 그게 이제 이미 3인 공조로 돈을 받고 납품을 했으면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돈 받고 사실은 매각을 했어. 돈 받고 판 거 아니에요. 보면 보고 쓴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데는 이게 자기 또 연구 검토부 그쪽에서도 또 논문 게재료 받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무상으로 게재했을 수도 있지만 뭔가 원고료 조금이라도 한 10만 원이라도 받았을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세 명이 공조를 해서 정부로부터 700만 원 받고 또 이쪽에 게재한 데는 원고료 뭐 30이라도 받고. 그러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을 하시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가정인데 실제 이제 오늘 그러니까 청문회 때 물어볼 확인하셔야 돼요. 부분인데 근데 가령 이쪽에 두 번째 계좌인데 돈을 안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니 안 받았어도 자기 명예는 판 거 아니야. 아니요. 근데 그게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용역 보고서라는 것이 반드시 그 재산으로서 일괄 이양되는 형태인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발명이라든지 기술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 용역 보고서에 들어간 것은 저자의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납품하면 그 귀속 기관이나 카피라이트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사회과학은 좀 달라요. 이게 오히려 그 기관에서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되는 연구자나 교수에게 이 부분을 널리 알려달라고 해서 학회에 또 논문 제출을 하라고 요구한 데도 있어요. 저도 그런 요청을 받고 그것도 또 설득력이 있네. 용역 보고서 제출한 적이 두 있어요. 분 얘기가 다 설득력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따져보십시오. 한번 제가 볼 때는 설득력 가정만으로는 없어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가정만으로 말씀하시면 만약에 다시 이게 한번 따져보세요. 제목만 바꿔서 예. 똑같은 내용으로 했다고 하면 예. 이중계재다라고 하면 저는 본인이 뭐 인정하고 사과하면 전 용서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아니 이거는 직무 능력이랑 여당으로 8년 있다가 아직 야당 성향이 없으신 건 아닌가? 전 여당에 있을 때도 야당이었고 늘 야당스러우신데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야당이 네. 이 지금 뭐 저 자유한국당에서는 저희들 보고 이중대 한다고 하는데 저는 1.5중대가 맞다고 봐요. 아니,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 하고 그리고 어쨌든 정권이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 그가 근데- 정말 못하는 거는 근데 못하는 과감하게. 거는 바로 잡아서 잘하게 해줘야. 예. 그래서 정권만 운영이 되면 1회 성공인데 야당이 시너지를 해줘서 1.5 성공을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김상조 후보 여태까지 검증됐잖아요. 뭐 공정거래나 재벌 개혁이나 예. 젊은 평생을 저 일을 하셨고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정직성, 도덕, 정직성이 거짓말하는 게 더 치명적이에요. 맞습니다. 정면 돌파하고 잘못하고 잘못했다고 그렇죠. 인정하고. 그렇죠. 근데 거짓말하는 게 밝혀지면 예. 그렇더라도 저는 뭐 청와대 수석 비서관을 쓰든지 예. 그런 식으로 또 준용하면 된다고 보이고 근데 아무튼 김상조 후보자 잘하셔야 됩니다. 거짓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지금 방송을 듣고 있어야 될 텐데. 청문회 준비하는. 청문회 중일 거예요. 김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청문위원인 의원들께서 이제 뭘 물어볼지 모르겠는데 예. 또 한 가지 아마 이제 제가 만약에 청문 위원 들어간다면 체크해 보고 싶은 것이 이제 본인이 어쨌든 경제개혁, 재벌개혁의 전도사로 역할을 하셨는데 혹시 이런저런 대기업체 가서 강연 같은 것을 아마 하신 적은 없을까? 그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강연료는 한 번에 얼마씩이나 받았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체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하시는 말씀하고 실제 본인의 생활하고 네. 좀 표리부동한 이런 뭐, 측면이 네, 그런 측면은 있을 수도 있으면 그건 또 문제가 되겠다. 네. 그래서 어허. 제가 잠깐만요. 곽영경님, 하태경 의원님 정말 멋지시네요. 공직자 후보에게 비판보다는 직무 능력을 먼저 평가해 주시는 야당 의원님 멋지십니다. 8834님 진보 성향이 강한 택시기사입니다. 하태경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이건 또 목미. 이분 좀 멋진 분인 것 같아요. 네. 예, 말씀하세요. 제가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예. 이거 청문회 때 좀 여쭤봐 주셨으면 음. 김상조 후보 아들 인턴 채용이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강연하고 기업 강연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 의원님,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정봉재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하 의원님, 아까 제보 네. 들어온 거. 그러니까 저는 뭐 말씀드렸지만 거짓말만 하면 통과시켜줘라 예. 이런 입장인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BNP 파리바라는 세계적인 금융기관에 예. 아들이 인턴으로 들어갔대요. 예. 근데 그 같이 인턴 경쟁했던 친구들 이야기가 음. 거기는 학점 2.8 정도 가지고 예. 하버드 출신이라도 예. 학점이 2.8 정도면 못 들어간다, 안 뽑는다. 오호. 근데 이제 학점이 2.81인가 그런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오호. 근데 김상조 지금 내정자가 그 BNP 파리바에서 강연한 적도 있고. 그래서 뭔가 연관이 있지 않나? 뭐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제보가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오늘 좀 잘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뭐 통과시켜줘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분명히 사실관계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네,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인턴이 특히 국제적인 회사 같은 경우는 학점만으로 선발하는 건 아닌 것으로 예. 봅니다. 직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또는 대화 능력, 그 인턴 업무에 해당되는 것을 평가를 하겠죠. 예. 하지만 어쨌든 부친께서 그 회사에 강의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무슨 밭에서 가끈을 매지 마라 어허. 이런 말처럼 예. 이 부분은 분명히 사실관계를 좀 드러내고 예.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될. 만약 자기가 부탁을 했고 이게 됐다라고 하는 게 자기만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나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청탁을 받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내가 예. 이런 이야기를 받았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알고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나중에 내부 고발자, 공익제보자에 의해서 나온다면 그것은 상당히 되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문제죠.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인턴 가지고 그렇게까지 되었을까? 이건 분명히 한번 사실 확인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청문회 부분이 가지고 생각됩니다. 질의를 해야 되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함께 보내서 참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명문님 우리 요 대표 문자 보내시는 분이에요. 하태경 의원님 재벌 개혁 필요성 이야기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김상조 후보자가 그것을 위해 힘쓰셨다는 것 아실 텐데 이분이 재벌 개혁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김상조 후보자가 예. 상당히 훌륭한 분이라고 어허. 생각하고 이 정부에서 소중하게 쓰여져야 된다. 예.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될 관문이 예. 아까 이야기한 정직해라. 있는 그대로 밝혀라. 정직하기만 하면 허물이 좀 있더라도 예.
직무 연관성이 없으면 예, 직무 연관성이 뭐 어떻게 쭉 연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불공정스럽다, 모든 게 다 불공정하다라는 예.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구체적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지 않으면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청문회 자체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개인적인 입장입니까? 바른정당 공식 입장입니까? 제 입장이고요. 예. 바른정당 의원님들을 좀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좀 스피커도 세다? 우리 바른정당 선수가 높아서 자, 선수와 상관없이 예. 제 목소리 아니, 여기는 재선이 별로 힘쓸 수 있는 구도가 아닙니다. 그래도 바른정당에서 빅마우스 아니에요? 저희 마우스는 크지만 선수로는 선수로는 제 밑에 초선이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밑에서 3? 밑에서 3, 세 번째. 그걸 별도의 논문으로 사용한 것은 그건 도덕성의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도덕성, 법적. 시효는 지났겠죠. 예. 뭐 십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게 공정거래위원장인데 예, 가장 도덕성이 사실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가장 불공정한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오호. 사실은 거의 범법행위 가까운 거 아닌가 싶어요 보면. 예. 그래서 저런 점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그런 행위 자체가 본인의 습관일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그런 어떤 유전적인 습관이 직책 수행 중에 다시 발동된 가능성은 없을까. 아하. 그런 점에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자진 사퇴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당에서 지금 요 문제를 제일 크게 삼는 건가요 지금? 일단 그렇고 국민의당에서? 그다음에 예. 이제 학교 문제도 지금 사모님이 이제 토익 점수 안 되는 문제는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뭐라고 답변하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예. 근데 만약에 김상조 교수가 어떤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예. 그 부분이 확인된다면 그거는 본인 책임이 명백한 거 아니겠어요 보면. 그것도 역시 대표적인 지금 불공정 행위고. 근데 다만 이제 그 경위에 대해서는 그 객관적인 팩트는 확인이 된 건데 다만 그게 어떤 경위로 됐는지. 자, 인사청문회 전망.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네. 청문회가 있어요? 네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자진 사퇴하라 입장을 냈죠. 네.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아무나 먼저 하는 분 소원해. 아니 뭐 표현님 먼저 하시죠. 먼저 하는 분 소원해. 예, 그러면 제가 물론 그 약점 없는 사람은 없죠. 잘못 없는 사람도 없고요. 김상조 그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까지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예. 가장 크게 이제 대두되는 것이 위장 전입 의혹이고요. 그 다음에 부인의 뭐 학원장이냐 혹은 도서관의 무보수 자문이냐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공립고등학교의 그 영어회화 전담 강사 채용 관련해서 토익 점수 1점이 부족한데 채용이 되었다. 예. 그리고 그 고등학교에서 허위로 1점 높은 것으로 교육청에 보고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예. 큰 줄기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다른 것들도 있는데 좀 오해였던 것들이 이제 정정 보도로 확인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그 야당에서는 얼마든지 저희들도 예. 20일 예, 지나면은 그냥 장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예. 위원장을 그냥 시키든 아니면 이렇게 국회에서 채택도 안 되고 반대 의사가 있으니 좀 처리하겠다라든지 둘 중에 한 길을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예. 이제 국회하고 사이가 나빠질 수는 있죠. 어. 예. 근데 그건 이제 정치적인 판단인 예. 것이고. 법적으로는 채택이 안 돼도 유예 기한이 지나면 임명권자는 그렇습니다. 임명할 수 있다. 장관 될 수 있습니다. 예. 국무총리하고 틀리네요. 그렇죠. 국무총리는 국회 통과를 해야 되고. 예. 국민의당 지금 통과됐으면 좋겠다. 두고 보죠 뭐. 아니 방송 끝내고 싶어요? 아니 뭐 그럴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오늘 청문회 현장에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좀 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본인의 해명을 가지고 보면 부족하다. 그래서 일단 자진 사퇴하시라. 예. 해명이 상당히 해명하는 자세나 태도가 좀 덜 적극적인 이렇게 판독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어떤 면이? 가령 지금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알아야 되니까 다 소개시켜 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리고 당의 입장도 예.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거래가 신고하는데 또 야당 때 뭐 당연히 이런 문제 나오면 비판하죠. 비판해야 되고 그만둬라 사퇴해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청렴성,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 이 과연 확보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결과적으로는 물론 상임위에서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할 수 있느냐 이겠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다는 아니죠. 어쨌든 인사권자의 의지가 어떠냐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테니까 아하. 가능하면 우리 그 상임위에서 혼낼 땐 혼내더라도 오해는 다 걷어내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좀 해명 소명을 다 듣고 예. 그리고 그럼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 의원님 일단 듣는 분들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듣는 분들도 다 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잘 몰라요. 이번에 국무총리는 표결을 했잖아요. 네. 공정거래위원장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국회 표결 대상은 아니죠 아마. 아, 그걸 표결 대상은 일정 기간 아니고. 지나면 그냥 장관이 될 수 있는 예.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상임위원회 위에서 청문회는 하죠. 청문회하고 보고서는 채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채택이 안 되면 어떤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게 뭐 3주인가 뭐. 이제 이렇게 다운 계약서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에 2000년인가 지금 17년 전이겠죠. 2000년인가 아마 그 논문 그러니까 정부에 보고서를 하나 냈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보고서가 아마 700만 원짜리 용역 계약 보고서인데 세 명이 공동으로 아마 용역을 받아서 2000년 17년 전이면 적은 돈 아니네. 700만 원이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2000년 기준 700만 원이면 어떨까요? 적지 않아요. 적지 근데 않은가요? 문제는 네. 그 보고서의 조사 대상 예. 얼마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죠. 예. 근데 어쨌든 그 세 명이 지금 공동으로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예. 김상조 교수가 이제 제출하고 얼마 후에 마치 본인이 단독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 리서치를 한 것처럼 다른 데다 논문을 그대로 자기 단독 명의로 써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논문 표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있어요. 표절은 아니고 예. 이중 사용이죠. 이중 사용. 정확히는 보고서로 제출했던 것을 그대로 다른 데다 사용을 했으니까 예. 자기 표절이라는 건 자기 생각을 2번, 3번, 4번, 5번 얘기할 수 있죠. 뭐 저는 자기 표절 왜 야단을 치세운데 말 잘못했다. 자기 표절이라는 단어가 저는 제일 웃기다고 생각을 하고 아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논문을 이중 중복 사용을 한 건데 문제는 첫 번째가 사실은 공동으로 지금 명의로 정부에 납품을 한 거 아니에요. 예. 돈을 받고